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꺼내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변명치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게 조금은 아이러니하고 때로는 오픈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에 자존감 바닥을 겪고 계신 중년층 시청자 여러분께 제 경험이 담긴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려야겠다는 강한 마음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제 솔직한 경험담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늘 모임의 중심이기보다는 어디에 속하든지 그리 튀지 않는 정말 조용한 캐릭터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 틈에 섞여서 친근하게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았고요. 돌이켜보면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자존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또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자존감을 차곡차곡 채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이제부터 그 여정 같이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자존감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미 어른이 된 우리도 충분히 그리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답니다. 그 핵심 비결은 바로 생활 속의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5가지 방법을 엄선해 봤습니다. 핵심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작고 현실적인 성공 경험을 자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이 점 꼭 기억하면서 저를 따라와 주세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실패하기 쉬운 목표, 예를 들어 운동 매일 1시간 하기, 이런 거창한 계획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대신에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실행 가능한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하기나 이번 주에 책 1장 차분하게 읽기, 이렇게 부담 없는 것들이요. 이렇게 작은 목표라도 달성했다면 꼭 스스로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시거나 나만의 성공 노트에 기록해 보시는 겁니다. 이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결국 자기 자존감의 기초를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는 계획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다가 단 한 번의 실수나 게으름에 부딪히면 곧바로 좌절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스스로 말해줄 때입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오늘 하루의 완벽한 달성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예요. 예를 들어 야심차게 시작한 아침 운동을 비가 와서 못 나갔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건너뛴 날이 있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에 일주일에 3회 걷기 목표를 평균 2.5회는 지켰네. 이렇게 유연하게 바라보면서 목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처럼 실수를 너그럽게 허용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인정해 주는 것이 곧 우리 자존감을 단단하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사실 우리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끝없이 타인의 기준을 쫓다 보면 결국에는 자존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모든 외부 시선을 차단하고 오직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이렇게만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의 내가 어제보다 10분 더 걸었네. 이렇게 나 자신의 작은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면서 단단한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에게 어떤 말투와 태도로 말을 걸고 계세요? 혹시 나는 원래 이래,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부정적이고 무심한 말투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이제부터는 그 말을 이번 일은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친절하고 건설적인 문장으로 바꿔주세요. 마치 가장 아끼는 친구에게 조언하듯이 말이죠.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종종 사실과 달리 과장되거나 왜곡되기가 쉽답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말을 하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의 근거를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한 언어를 사용할 때 자존감이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죠. 우리의 생활 리듬을 최소한으로라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요. 수면, 식사, 운동 같은 가장 기본적인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기분 변화가 줄어들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이 크게 향상되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성공을 상기시키는 표식, 노트나 스마트폰에 성공일지를 작성해서 볼 때마다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절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것 또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 자존감은 좋은 조건 속에서 더 많이 올라가는 법이니까요. 이제 바로 써먹는 실전 연습 3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일 스마트폰으로 관심 있는 분야 뉴스 구독하기, 오전 혹은 저녁에 30분 동안 나를 위한 걷기처럼 일상 속에서 내가 통제 가능한 작은 목표 딱 1개만 설정하고 달성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했고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단 한 줄이라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새로운 도약의 동력은 이 작은 성취감에서 시작되죠. 나는 아직도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 지나온 나의 경험은 누구에게도 없는 귀한 자산이다. 이것처럼 현재의 나와 지나온 삶을 긍정해주는 문장 5개를 직접 적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마음속에서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평소 주저했던 일,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이나 기술 혹은 낯선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과학적인 가설처럼 접근해서 아주 작게 시도해보는 겁니다. 새로 바뀐 업무 중에 5분짜리 매뉴얼 영상을 시청해보면 괜찮을까? 또는 소규모 모임에 가서 10분만 앉아있다 와볼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시도한 후에 실제 결과를 냉철하게 기록해보세요. 막연한 두려움을 객관적인 경험치로 바꿔나갈 수 있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여정은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핵심 습관을 통해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단단하고 풍요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